좋아요, 구독. 자, 원작이 있습니다. 1993년 연재를 시작한 이우혁 작가의 동명의 소설 퇴마록을 원작으로 하고 있는 애니메이션 작품입니다. 원작은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으나 현재는 2020년대로 옮겨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이들을 다 10살씩 더 먹었어요. 아니다, 줄었어요. 일단 이 말씀부터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퇴마록을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때 막 그런 작품들이 많았어. 막 퇴마록도 있었고, 묵향, 뭐 이런 작품들이 되게 유행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쪽 장르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가지고, 저는 그때 읽었던 게 성검전설, 뭐 그런 작품들을 읽어가지고, 어쨌든,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잘 몰라요. 그래서 오늘 리뷰는 퇴마록을 안 본 사람의 시점에서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원작을 잘 몰라서 비교하는데 좀 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하면은 여러분들이 오히려 대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드래곤 라자 이것도 안 봤어. 그때 그 시절에 그 유행했던 소설들을 잘 안 읽었어요. 저는 만화에 빠져가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자, 줄거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줄거리는요. 해동밀교라는 곳이 있습니다. 해동밀교라는 집단이 있는 것 같아요. 이 해동밀교의 145대 교주, 서교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서교주는 생명을 제물로 바쳐서 절대 악의 힘을 얻기 위한 의식을 시작합니다. 어떤 의식이냐면 소였나요? 소의 머리를 잘라서 그 소의 머리에 피를 막 빨아먹는 그런 의식을 막 벌이고 있어. 그러다가 좀 모자란 것 같으니까 사람도 막 해쳐가지고 막 피를 빨라 그래. 그래서 잔인한 행동이잖아. 그래서 석유주를 막기 위해서 다섯 호법이라는 법사들이 있습니다. 다섯 호법이 나서게 되는데 석유주는 멈출 줄을 모르는 거죠. 감히 어디서 내가 힘을 얻으려고 하는데 니들이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지. 마지막 재물이 석유주의 양아들 장준후라는 것을 알게 되자 장호법과 다섯 호법은 꾀를 내는 거죠. 박신부를 만나러 가게 됩니다. 장호법이 박신부를 만나러 가게 돼요. 박신부를 만나게 된 장호법은 그간의 일을 설명을 하고 다섯 호법이 싸우는 동안 장준후를 맡아줄 것을 부탁합니다. 얘가 마지막 재물인데 얘를 잘 숨겨놔야 돼. 우리가 싸울 동안 시간을 벌어줄 테니까 너가 잘 케어를 해줘. 그렇게 부탁을 한 거지. 하지만 이들의 과정을 서교주는 다 지켜보고 있는데 과연 서교주를 몰아내고 장준우를 구해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내용이 바로 퇴마록 되겠습니다. 작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감독은 김동철 감독입니다. 입봉작으로 보여요. 원래는 애니메이션 계속 해오시다가 요번에 제대로 데뷔를 하신 것 같습니다. 자, 각본은 이동하라는 분입니다. 이동하님은 1999년 신춘문예 장편 시나리오에서 당선이 돼서요. 이제 각본, 각색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일단은 나와 있는 이력으로는 더 테러 라이브 각색을 하셨고요. 그리고 비밀이란 작품, 성동일 씨 주연의 비밀이란 작품을 각본을 하셨던 이력이 있습니다. 자, 출연은요, 성우 더빙이죠. 남도형, 최한, 정유정, 김연우, 이런 성우분들이 나오십니다. 러닝타임은 85분이고요. 1시간 25분 20초입니다. 제가 처음에 좀 깜짝 놀랐어요. 1시간 25분 20초? 이거 뭐 거의 중편 영화 가까운데? 너무 시간이 짧은 거야. 그래서 이 짧은 시간 안에 이 퇴마거록이라는 내용을 담아낼 수가 있나? 일단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자, 구성은요. 이거 먼저 얘기하고 와야겠다. 스포일러 있습니다. 스포일러 있고요. 소설을 읽으셨던 분들은 뭐 스포일러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스포일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립니다. 자, 구성. 자, 아스타로트와 석유주에 대한 이야기가 26분간 펼쳐집니다. 그리고 장준우를 구하는 이야기가 36분간 펼쳐지고요. 악마화가 된 석유주와 한판 승부를 펼치는데 18분 정도가 걸립니다. 그래서 2대 3대 1의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부는 이 아스타로트의 이야기가 좀 들어가면서 다른 이야기가 좀 섞여서 길어졌고요. 그리고 중반부는 석유주를 몰아내는 계획을 실행하는 과정이 다 담겨 있어서요. 후반부와 연결되는 지점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중반부하고 후반부하고 사실 경계가 별로 없어. 그래서 후반부가 짧다고 느낄 수 있는데 중반부와의 경계가 애매하니까 이 하나의 시퀀스로 봐도 무방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테마록은 3가지 정도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아스타로트부터 갈게요. 영화 초반에 박신부와 아스타로트와의 대결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박신부가 쓰러졌을 때 박신부 모르게 도움을 주는 현승이의 모습이 그려지게 되죠. 둘 다 중요한 인물이에요. 사실 이번 테마록의 전체적인 이야기와는 결이 다른 이야기를 그리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테마록을 잘 모르다 보니까 아스타로트가 석요주의 몸에 빙의되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처음엔 생김새도 비슷하고 악당이라서 저는 그렇게 인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아스타로트는 석요준랑 다른 악당인데 등장을 이제 했다는 건 3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첫 번째, 주임 신부가 성지순례길을 갔다가 아스타로트에게 지배당했다는 대사가 나오게 되고요. 이것은 바로 이후에 나올 세계편, 혼세편, 말세편을 염두에 둔 작업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시리즈로 나올 것을 염두한 전개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처음에 아스타로트가 나온 이유는 석요주와의 연결성을 보여주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테마로 이후에도 계속 시리즈로 나올 거예요 라고 하는 그런 예고편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박신부의 캐릭터를 소개하는 시퀀스라고 볼 수 있겠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러닝타임이 상당히 짧습니다. 그래서 캐릭터들의 인물 소개가 거의 없다시피 하거든요. 그래서 아스타로트를 내세워서 박신부의 능력과 캐릭터를 소개하는 장면이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정답에 가깝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따로 박신부에 대해서 설명할 구석이 없으니 아스타로트를 등장시켜서 얘의 능력 이런 것들을 보여주게 되는 거지. 그런 용도로 쓰인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현승이. 퇴마록의 주인공이라고 하면 4인의 퇴마사를 일컫는다고 하는데요. 이연함이 얘예요. 잘생기네. 그리고 박신부, 현승이, 장준후라고 합니다. 4명이 가장 중요한 인물들인 거죠. 그런데 이번 석요주의 에피소드에서는 현승이가 나올 구석이 없는 에피소드였다고 봅니다. 그러니까는 메인 빌런이 석요주인데 석요주와 현승이는 만나는 구석이 없는 거야. 그래서 현승이 캐릭터를 소개해야 되긴 해야 되겠는데 없으니까 이 초반에 살짝 출연시킨 것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4명이 주인공인데 현승이가 나올 수 있는 구석이 없으니 초반에 아스타로트를 등장시켜서 그때 살짝 넣은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긴즈였구나. 그렇습니다.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오컬트와 액션 장르죠. 사실 이번 테마록을 보면서 놀랐던 것이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각 종교와 악마를 정교하게 이어놓은 작품이 있었구나 싶었어요. 저는 몰랐으니까. 실사 영화에서 사자라는 영화 있었죠. 그리고 이제 막 개봉할 거룩한 밤 같은 영화들의 원조격인 작품이라 확실히 디테일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사자 이런 영화들이 비빌 수가 없는 영화였구나. 처음에 눈에 들어왔던 거는 아스타로트와 박신부와의 대결이었어요. 박신부의 아이템 활용도 굉장히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바켓스, 이게, 뭐라고 하죠? 007 가방에다가 성수나 이런 것들 넣어가지고 활용해서 더 파워풀한 액션을 보여줬다는 거. 그런 것들이 재밌었던 지점이었던 것 같고. 이후에 나오는 이제 5 호법을 보면서도 신기했습니다. 한국에만 머물러 있는 호법들이 아니라 삼좌, 마가 호법이라든지 이분은 인도 출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모산파의 제오자, 허허자 호법이라든지 사자, 을련 호법 같은 인물들이 더해지면서 다양한 호법 캐릭터들로 흥미를 주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파도 많고 이런 게 있구나. 신기하다. 이렇게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변해버린 서교수와의 대결에서도 화려한 액션을 구사하면서 이전에 봤던 어떤 마법 액션보다도 눈이 즐거웠던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진짜 화려해요. 예, 눈뽕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애니메이션. 이번 테마록의 애니메이션은
정말 높은 퀄리티의 영상미를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3D로 제작이 되었고요. 색채감은 실사에 가깝게 제작이 되었는데 가장 비슷한 사례로는 디즈니 플러스에서 방영한 왓이프, 이 왓이프와 비슷한 느낌을 주고 있어요. 액션도 그렇고 움직임도 그렇고 색채감도 그렇고 톤도 그렇고 굉장히 비슷하니까요. 잘 만들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펙트 부분에서, 그러니까 뭔가를 딱 때리면은 이펙트가 나오잖아요. 그 이펙트 부분에서 엄청 화려하게 연출하고 있어가지고 타격감이 좋고 볼거리가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이 정도 수준까지 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애니메이션과잖아요. 애니메이션 전공했던 사람으로서 봐도 와, 잘 만들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았던 건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잘 연출했다는 건데, 특히 아스타로트 그리고 석여주의 표정을 아주 익살맞게 표현하거나 광기 어린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주 섬뜩한 연출을 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야. 그냥 보기만 해도 무서운 그런 비주얼 있잖아요. 그 보기만 해도 무서운 비주얼을 잘 포착해냈고, 그리고 아스타로트 같은 경우에 이렇게 웃고 있는 표정에다가 씩 한 번 더 웃거든요. 근데 씩 웃는데 막 섬뜩하더라고. 진짜 캐릭터를 잘 만들었다. 특히 공포 쪽 그 분야에 굉장히 잘 만들었다. 생각보다 좀 무서운 부분도 있는데 12세를 놀랐어요. 그러니까요. 무섭다고 하시잖아. 예. 자, 저는 어떻게 보았냐면요. 일단 처음 테마록을 본 사람으로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좀 많이 신기했던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설정이 더 촘촘하게 되어 있었던 것 같고 오락거리도 충분하게 갖추고 있어서 놀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중세 판타지를 반지제왕이 확립했다면 동양, 한국 오컬트를 테마록이 확립했구나. 같은 느낌도 받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세계관을 촘촘하게 해놓은 게 있었구나. 내가 모르는 분야가 있었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근데 작품만 놓고 보면은 사실 너무 아쉬웠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는 정말 대단한데 영화적인 재미까지는 느끼지 못했던 것 같아요. 마치 게임을 보는 듯 했고요. 그 게임 중간중간에 나오는 그냥 드라마들 있잖아요. 그런 드라마를 보는 듯한 느낌도 들었고요. 표현해보자면 CG 부문, 음악 부문, 분장, 의상, 촬영 같은 기술 분야는 매우 훌륭한데 각본, 각색, 서사, 대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주 재밌었다고 하기에는 좀 뭔가 애매한 구석이 있었던 작품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테마록은 장점들은 모두가 보시면 아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말씀 안 드리겠고요. 아쉬운 지점만 조금 얘기를 해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운드입니다. 제가 본 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요일 프리미엄 시사회로 봤습니다. 프리미엄 시사회? 네. 사실 토요일 정식 개봉인 줄 알고 보러 갔던 건데 프리미엄이었어요. 네. 진짜 개똥 같은 편법이었는데 어쨌든간 영화가 시작하자마자 제 귀를 의심했어요. 소리가 작아도 너무 작아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는 한 4년 동안 신림에서만 봤습니다. 신림 롯데시네마에서만. 그래서 음향 사운드는 대충 제가 기가 막히게 알아요. 똑같은 곳에서 봤으니까 더 잘 알겠죠. 자, 근데 볼륨이 10이 끝이라고 하면은 한 2에서 3 정도밖에 들리지 않아요. 이게 프리미엄 시사회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이게 볼륨을 낮춰서 개봉을 한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소리가 너무 작아. 관객들이 팝콘 먹는 소리가 제자리까지 들릴 지경이었어요. 전 맨 끝에였는데 다 들려. 사람들의 숨 쉬는 소리 다 들려. 음악, 효과음 그렇게 다 잘 만들어 놓고 볼륨이 적으니까 몰입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소리가 너무 작으니까 대사도 거의 안 들릴 지경이었어요. 다행히도 자막을 깔아놨습니다. 그 자막을 깔아놔서 그나마 나았는데 자막이 없었으면 아마 제가 그 극장에 따지러 갔을 거예요. 소리 너무 안 들려요 라고. 자, 내일 개봉입니다. 내일 개봉인데요. 테마록 관계자가 이 영상을 보시거나 아니면 테마록 관계자를 아시는 분들이 있다면 빨리 볼륨부터 올리라고 말씀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소리가 안 들린다고. 그래서 재미가 반감된다고요. 이러다가 테마록이요? 망해요.
제가 보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개봉해서 계속 가면은 망합니다. 소리 볼륨 빨리 키우세요. 빨리 전화 돌려서 볼륨 한 절반 이상으로 끌어올리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네. 영화는 사운드가 생명인데 이게 뭔 짓인지 모르겠어요. 재밌었을 수도 있어. 근데 내가 사운드가 너무 작아가지고 못 느꼈어, 그런 걸. 더빙판이면 높이기가 쉽죠. 예. 그냥 볼륨만 높이면 돼요. 볼륨만. 안 찢어질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올리세요. 무조건. 자, 두 번째입니다. 플래시백. 자, 이 부분이 퇴마록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인데요. 바로 플래시백입니다. 일단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번 퇴마록은 러닝타임이 매우 짧습니다. 1시간 20 몇 분이에요. 아무래도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해야 되는 특성상 짧게 제작하는 게 유리하겠지요. 제가 월레스와 그로밀스도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애니메이션이 이제 품이 많이 드니까 러닝타임을 줄이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런지 전개 방식이 매우 아쉽습니다. 이 짧은 시간 안에 전개를 해야 나가야 되니까 이 전개 방식을 좀 잘못 선택한 것 같아. 저같이 퇴마록을 처음 보는 분들이라면 퇴마록의 세계관, 캐릭터의 특성, 그들의 역사 같은 정보들이 입력이 돼야 그 다음으로 전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작품은 그들이 누군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세계관인 건지 알려주지 않습니다. 알려주지 않아요. 초심자들한테 굉장히 불친절해요. 앞서 설명드린 대로 박신부와 아스타로트의 대결로 보여주긴 하는데 박신부의 성격, 그가 살아온 궤적 같은 건 절대로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번 테마록은 이런 선택을 하게 됩니다. 바로 플래시백. 이야기가 나오는 지점에서 과거로 회상을 하는 거죠. 처음 회상은 석유주가 생명을 제물로 바치는 순간, 요 순간을 플래시백으로 보여줍니다. 다음은 박신부와 박신부의 여자아이, 이게 어떤 사건이, 모종의 사건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를 플래시백으로 살짝 보여줘요. 그 다음은 석유주와 장호법이 싸우려던 순간, 그것도 플래시백으로 보여줍니다. 다음은 현암이 다쳐가지고 치유 과정에서 있었던 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매번 쉬운 길을 택하고 있다는 게 아쉬워요. 그러니까 이야기가 부족하면 과거로 넘어가고요. 또 부족하면 과거로 넘어가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서 영화의 흐름이 계속해서 끊겨요. 자, 영화의 흐름이 쭉 가고 있죠. 상승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거로 들어가. 다시 올라가. 과거로 들어가. 다시 올라가. 과거로 들어가. 계속해서 이렇게 해서 흐름을 끊어먹고 있어요. 사실 스토리만 보면 매우 단순합니다. 장호법이라는 사람이 석유주라는 사람을 막기 위해서 박신부를 데리고 오고 해동밀교에 도착해서 석유주와 싸운다라는 아주 단순한 내용인데 이 플래시백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서 쓸데없이 복잡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보는 내내 효율적이지 못한 전개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짧은 러닝타임에서 효율을 낼 수 있는 최선의 방식일 수도 있겠지만 관객에게 재미를 끌어내는 방식은 매우 서툴렀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명이라도 영어 관계자가 있었다면은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좀 더 캐릭터들을 소개할 수 있는 소설 초반부의 이야기를 가져왔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어요. 박신부도 소개하고, 장호법도 소개하고, 얘네들도 한 명씩 한 명씩 다 소개해서 그런 다음에, 그러니까 처음부터 어벤져스를 소개하는 게 아니라 아이언맨 1편부터 캡틴 아메리카 1편부터 토르 1편부터 소개해서 캐릭터 한 명 한 명 끌어왔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너무 처음부터 어벤져스를 보여주려고 좀 억지로 껴넣은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소설을 본 사람들만 즐기는 영화처럼 보였습니다. 초심자에게는 배려가 너무 없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다시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기술적으로는 완성도가 정말 높습니다. 그래서 마음 한켠에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부디 성공해서 다음 편도 나왔으면 좋겠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초심자들에겐 좀 많이 불친절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댓글 한번 읽어볼게요. 니 테마라고 알지? 하는 식인가요? 솔직히 말할게요. 아까도 제가 아스타로트랑 그 석유주가 헷갈렸다고 그랬잖아요. 왜냐면 캐릭터가 좀 비슷하게 좀 연출이 되니까. 근데 얘 있잖아요. 얘랑 얘도 좀 헷갈렸어요. 난 얘가 남잔지 여잔지 아직도 구분이 안 가. 다른 사람들은 다 좀 이렇게 캐릭터를 잘 만들어놨는데
두 사람만 다 되게 일본식 캐릭터를 만들어 놨어. 아무래도 좀 뭐라 그럴까 비주얼 담당을 해서 이렇게 만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는 좀 헷갈리는 구석이 좀 있더라고. 그다가 얘 딴 애들이구나. 왜냐면은 처음에 얘가 등장했다가 나중에 얘만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얘인 줄 알았던 거지. 근데 얘가 아니었던 거야. 뭐지? 되게 당황스러워했어. 처음 보는 사람으로서. 테마라고 보신 분들은 좀 유리해요. 예산이 부족해서 러닝타임도 줄였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런 게 이제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러닝타임을 얘기하는 거야. 우리나라는 헐리우드 같지 않아서 헐리우드는 그런 것까지 신경 안 써도 되거든요. 뭐 러닝타임을 얘기한다거나 뭐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데 한국은 제작비가 곧 러닝타임이기 때문에 제가 계속 간접적으로 계속 그런 걸 얘기를 꺼내는 거죠. 러닝타임이 부족해서 돈이 부족해서 애니메이션은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이런 선택을 했던 것 같은데 그게 최선의 선택은 아니었던 것 같다. 이런 얘기 계속 하게 되는 거죠. 개별 서사를 뽑아낼 여력이 그러니까요. 앞으로도 이런 시리즈를 보고 싶어하는 사람으로서 이게 욕심인 거지. 욕심으로서는 이 사람들의 처음부터를 보였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초반부터 어벤져스여서 물론 어벤져스였기 때문에 투자가 됐을 가능성도 많습니다. 하지만 아쉽네요. 우리나라 영화 환경이. 근데 소설에서도 처음부터 어벤져스였고 플래시백이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제 제 욕심만 좀 말씀을 드리면은 그랬다고 하더라도 이 소설을 영화적으로 문법으로 가져오는 건 또 다른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이제 각색이라고 생각하는데 소설에서 처음부터 어벤져스로 시작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이제 그걸 풀어줬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다시 풀어내는 능력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영화를 보는 관객은 결국에는 이게 대중 매체라서 퇴마록만 본 사람들을 위한 작품이 아니라 전 연령대, 전 사람들을 다 대상으로 설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쉽게 풀어내는 과정도 하나의 능력이라고 저는 보는데 퇴마록은 그 과정을 그럼 거치지 않은 거죠. 그럼 그런 부분도 사실 아쉬운 거예요. 저는 좀 더 쉽게 풀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아스타로트랑 대결을 하면서 보여줄 것이 아니라 중심 인물을 한 명을 잡는 거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박신부가 될 수도 있고 제가 볼 때는 여기에 나오는 그 장준우가 가장 이제 큰 주요 인물로 생각이 드는데 그럼 장준우의 인물로서 그냥 4명이 주요한 인물이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로 중심을 하나 잡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전개시켰어도 괜찮았다. 만약에 장준우가 서교주하고 이제 일어나는 일을 보여주고 어렸을 때부터 얘를 잘 키워내고 막 키워내는 과정을 가리다가 서교주가 갑자기 이상한 종교에 빠져가지고 막 인신공양 같은 걸 하다가 아들이 계속 그 서교주를 무서워하고 근데 또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이제 주변 조연들이 들어본 결과 자기를 바친다. 공양으로 바친다. 이랬을 때, 그 다음에 이제 박신부 모으고, 이런 과정으로 차라리 풀어냈어도, 오히려 쫙 이렇게 서사를 쭉 올려낼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많은 걸 하려고 했던 거지. 소설이 그렇다면은, 소설을 따라갔다면은, 조금 더 풀어내는 능력을 보였어도 됐지 않았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생기네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 때문에 흐름이 끊겼어. 소설은 내가 보다가 중간에 멈춰도 되는데 영화는 한 번에 한 호흡에 끝내는 거기 때문에 대상에게 전달하는 그 과정이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 다르고 영화 다르고 소설 다르고 TV 애니메이션 다르고 그런 게 그런 이유가 아니겠는가 생각을 또 해보게 되네요. 내일 한번 개봉하신 거 보시고 사운드가 고쳐졌나? 제가 왜 이 얘기를 말씀드리냐면은 검은 수녀들 때 제가 리뷰를 하고 나서 그때 제가 어떤 지적을 했었냐면은 악마의 이름이 안 들린다 그 얘기를 했었는데 그 뒤로 이제 기사가 나왔어요. 자막이 달렸다. 자막을 달아서 다시 좀 재수정했다라는 기사가 나서 뭐 물론 제 거를 봤을지 안 봤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도움이 되고자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야기를 해봤습니다.